뭐야 이거. 뱀이 사람 되게 귀찮게 하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사장님 명의로 일하고 있는 웅웬 반민입니다. 웅웬 씨, 돈 잘 벌고 있죠? 어쩐 일이에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배민 어플에 본인 인증 떠서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방금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인증됐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명의만 빌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좀 귀찮아졌네. 사장님, 그럼 제가 달마다 드리는 돈에서 3만 원 추가해서 드릴게요. 3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돈 많이 벌고 인증이나 계정에 문제 생기면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이거 명의만 빌려줬는데 통장에 매달 돈도 꽂히고 완전 개꿀이네. 난 올해 유학비자 끝나서 한국 튼다. 넌 내년에 세금 문제로 골치 좀 아플 거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일단 라이더입니다. 배민이 12일에 시행한 패스앱 본인 인증이 저한테 오늘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패스앱의 허점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번 배민 패스앱 인증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손택스의 경우 로그인하려는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일 경우 패스 인증을 본인 스마트폰에서 진행을 하면 무리 없이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배민 패스 인증은 그거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폰이 가족 명의의 스마트폰이고 오른쪽에 있는 폰이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패스 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했더니 가족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배민 로그인이 풀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본인 인증 알림을 보낼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본인 인증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인 거죠. 즉 이번 패스앱 인증 시스템은 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아닌 계정 인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스마트폰 하나를 개통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이 저희 가족 명의의 스마트폰인데 이번에 번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통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는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 인식한다는 뉴스는 보셔서 이미 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안면 인식 과정을 거쳐서 스마트폰 개통을 진행했는데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 패스 인증과는 다르게 생체 정보로 진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안면인식 기술도 계정 인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 패스앱이든 안면인식이든 계정을 인증하는 것이 아닌 단말기 인증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안면 인식도 계정 인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앞에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명의 대여자가 본인 인증만 해주면 로그인이 쉽게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욱이나 분기별 1회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1년에 4번 10초도 안 걸리는 인증해주는 게 크게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 이 본인 인증 시스템이 명의를 명의자 본인도 모르게 일하고 있는 명의 도용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작정하고 대여해준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먼저 안면 인식 기술을 계정 인증이 아닌 단말기 인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1년에 4번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명의 대여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풀어달라고 하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인증,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건 어떨까? 그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금융 어플 로그인이 가능하다 보니 가족 간에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말기만 넘겨주고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 로그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명의 대여자에게 귀찮은 일이 발생하였으니 명의 대여자에게 대여비 명목으로 주던 비용이 늘어날 뿐이지 이 명의 대여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면 인식을 통한 단말기 인증을 하게 된다면 효과는 있겠지만 성실히 일하는 라이더들에겐 상당히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방적 해결은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저도 다음 명의 대여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단속과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으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추방과 함께 부당수익 환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명의 대여자에게는 명의 대여로 인한 처벌과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문제까지 모두 가산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고용주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부당수익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 세금 문제도 있을 거니 모든 부당수익에 대한 가산세 까지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플랫폼 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배민의 경우 과거 명의 도용 및 명의 대여를 막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며 명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넋놓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면인식 도입 거부로 인해 그들의 배달 활동을 옹호하고 조력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공무원입니다. 인권위는 불법 외노자들 도망가다 다치면 안 되니
사전에 고용주 허락받고 방문하라고 합니다. 출입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단속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경찰입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불법 외노자들 잡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사실 불법 외노자 영상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외노자들 계정에서 마치 이렇게 대처하라는 듯한 영상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가관입니다. 보통은 도망가는데 집단으로 몰려들어서 위협하는 장면들도 있고, 합법 외노자들은 경찰 오는 동안 일을 못했으니 손해배상하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중 제가 제일 어이없는 영상은 경찰의 대처입니다. 제가 최근 올려드린 영상도 보면 교통경찰이 지 업무 아니라고 현장을 이탈하고 불법 외노자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불법 외노자를 잡았더니 폭행 혐의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 사람이 불법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되려 경찰이 신고자에게 따지는 영상도 있습니다. 직업을 비하하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짭새라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경찰 진급심사 점수에 불법 외노자 검거율을 좀 높게 책정해서 그들이 스스로 먼저 단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직접 잡아서 떠먹여줘도 출입국으로 사건이 넘어가니 본인 실적으로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떠먹여주는 것도 거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올 상반기 수원에서 불법 외노자가 대거 적발되고 몇 개의 플러스 지사가 터지며 수원 일반 단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제도적, 법률적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어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배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